먼저 창원 뉴스입니다. 지난 일요일 창원 합성동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중등부 축구단 찬란한 FC 창단식. 사실 스포츠팀 창단식이라기엔 소박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그 의미를 설명하기엔 찬란이란 단어가 딱입니다. 저희 찬란한 FC는 오늘 공식적으로 창단을 했지만 이 축구단은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올해로 4년째가 되는 축구단이에요.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중에서 한두 명의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축구 선수의 꿈을 꾸지만 한두 명의 아이가 축구를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할 수 없으니 저희가 축구단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만들었고요. 네. 2012년도에 희망FC라는 축구단으로 시작을 하면서 영화 촬영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누구에게나 찬란한이라는 영화 촬영을 했고 거기에 3학년에서 5학년 축구 가능한 아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죠? 처음에 2012년도에 만들 때 이 아이들은 초등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부 아이들이 중등부 아이들이 됐고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아이들은 고등부, 그다음에 성인부, 그래서 이제 시민으로서 성장해서 그 아이들이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축구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축구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인으로서 축구 선수.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자기가 받은 사회적 지원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축구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축구단 창단식에 누구보다 기쁜 한 사람, 바로 감독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찬란한 FC IT. 감기무량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금부터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도민들도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도와줄 수 있으면 후원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은 뭐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을 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어른으로서 굉장히 흐뭇하고 고맙고 아이들한테 많이 배워요. 이 이야기가 내일 저녁 6시 10분 MBC 경남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제가 이 찬란한 FC를 만나게 된 게 라디오 인터뷰를 하게 된 게 계기였어요. 누구에게나 찬란한이라는 독립영화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남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아이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정작 경남에 있는 분들은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역 아동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거야. 꿈 있어? 돈 많이 든다고요. 안 된다요. 꿈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아쉬워요. 그 내용이 경남 지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축구를 통해서 가난하지만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였고 희망FC가 창단이 됐지만 지원이 끊기면서 축구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좀 이 지금 희망FC 아이들을 더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지금 상황도 궁금했고요. 더 나은 또 방향은 없을까 궁금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어리고 크게 한번 해봐. 네 건 뭐야? 축구 선수! 축구 선수! 달고 싶어요! 우리 경남 지역 아이들의 이야기고요. 또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꿈마저 가난하지 않다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는 30일 저녁 6시 10분 라디오를 통해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세요. 모든 걸 다 거는 거야. 불타오르지 않나? 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찬란한 FC 선수단 16명에
솔직하고 가슴 뭉클한 목소리 바로 내일 만날 수 있습니다. 멋져요. 네. 찬란한 FC. 그렇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나는 최고다. 이런 아이들의 간절한 외침이 저희 마음속까지 아주 이렇게 짜릿하게 와서 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로 구성된 찬란한 FC.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꼭 축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훗날 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밝은 꿈과 희망을 전해주길 기대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어른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2012년에 창단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독도 바뀌었고 선수들도 바뀌었는데요. 네. 하지만 새롭게 창단된 찬란한 FC.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지속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MBC 경남 라디오 다큐멘터리 희망 높이 21.7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시 10분부터예요. 네, 희망의 높이 21.7 내일 저녁 바로 6시 10분부터인데 네. MBC 경남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는데 그럼 저희 경남아 사랑의 방송 시간이 겹친단 말이에요. 네. 최인범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고민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라면 명료하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유엔 친선 대사로 최근 성평등 캠페인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배우 엠마 왓슨의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SNS에서 최근 한 소녀가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엔지니어는 남자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네.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네. 자, 만약 두 분이 엠마 왓슨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실 건가요? 지금 엠마 왓슨 씨에게 아주 멀리 계신 분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이유는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예. 저는 그런 차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도전하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엔지니어가 되세요.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 엔지니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 now! 아무튼 답은 잘 피해갔어요. 네. 그렇죠? 지난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모았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도 모르는 쌍용차 챌린지 들어보셨나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만큼 아픈 현실을 담은 현상, 쌍용차 챌린지. 그것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SNS 릴레이 기부 캠페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9년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돌아가신 동기들은 지금 26번째까지 지금 이어졌었고요. 지난 2009년 쌍용차 직장 폐쇄와 관련해 해고 노동자 중 26명이 사망했고 창원 지역에서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쌍용차 직장 폐쇄 7년째, 옥새 파업, 점거 농성, 1인 시위, 굴뚝 시위 등 회사와 노동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대부분에서 폐소하면서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대부분에 저희들이 폐소했으니까 이제 책임질 부분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쌍용차 본사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존경받는 예, 그 지금 담당자분이 잠깐 자리 비우셔서요. 언제쯤 회신이 가능할까요? 뭐 바로 오시는 대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내 회사 입장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움받고 있는 거는 특히 요번에는 그 이효리 씨나 김의성 씨나 그분들이 SNS나 이렇게 해가지고 역진을 용자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역 앞에서 1인 시 아니면 방 안에서라도 이제 그 이창건, 김정욱 힘내라. 지금 쌍용차 챌린지의 응답 창구는 과히 세계적입니다. 지금은트 바우만이나 슬라보의 지젝 같은 세계 석학은 물론 기발한 방식의 응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2명이 경기도 평택 공장 내부에 있는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지난 연말부터예요. 그렇습니다. 동네방의 빅뉴스는 굴뚝 위에서 47일째 농성 중인 이창근 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죠. 날씨 때문에 가장 어렵고
근데 지금 뭐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뭐 추위라든지 바람 이런 건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쌍용차 문제가 7년 동안 이제 끌고 있지만 잊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시 지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쌍용차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로 취급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안도감과 교섭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입니다. 창원에 엔진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인원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엔진을 만드는 그 공장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지금까지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아픔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창원 인근에 그리고 시민들, 주민분들, 노동자들이 많이 연대하고 함께 해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음 좀 모아주셔서 잘 마무리되고 창원 또한 쌍용차 문제로 갈등 있는 도시가 아니고 아픔을 품는 도시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을 보태주시고 응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굴뚝에 계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겠죠. 해결될 때까지. 지금 6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서 다시 볼트를 조고 차를 만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쌍용차 사태 7년째. 누구는 이 문제를 이념으로 보고 또 누군가는 정치적 대립으로 봅니다. 하지만 노동이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처럼 생존에 가장 큰 무게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쪼록 바른 문제 해결로 모두가 건강하게 생존하길 바라겠습니다.